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것은 애플이 새롭게 출시한 아이폰 13 프로, 얘는 프로 맥스고요. 프로 맥스 가져왔고요.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도 같이 주문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정발 버전으로 가져왔고 국내 주문 시작했을 때 주문 딱 그때 밤 12시에 맞춰서 넣어가지고 가져온 제품인데 분명히 같은 시간에 동시에 주문을 넣었는데 13은 제가 가장 인기가 많은 핑크 색상을 구매를 넣었더니 걔는 배송이 한 2주일 정도 뒤로 더 밀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데 아무튼 지금 먼저 도착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뭐 10월 9일, 10월 8일에 도착하고 바로 찍고 있고요. 13 프로 맥스 시에라 블루에다가 256기가 모델이고요. 128기가 모델을 살까 했지만 그 모델은 그 프로레즈 동영상이었나요? 거기에서 4K 촬영이 안 되고 FHD까지밖에 촬영이 안 돼가지고 256기가로 들고 왔고요. 한번 뜯어보면은 이번에 비닐 포장이 사라지고 이렇게 스티커로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말이 좀 많죠? 한번 뜯어보면 무게가 얘가 박스를 딱 들었을 때부터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이 스티커를 떼자마자 바로 뚜껑이 확 열려버리네요. 무게 때문에 이게 떨어져서. 안쪽에 뭐 이렇게 카메라 선 모양으로 파여 있는 거 볼 수 있고 뭐 사용 설명서 같은 건 삼성이랑 다르게 없어요. 하고 여기 제품 본체 시에라 블루인데 제가 웬만하면은 그 이런 색상 있는 게 아니라 검은색이나 흰색 뭐 오래 써도 질리지 않는 계열의 색상을 선호하긴 하는데 이번 블루는 시에라 블루는 13의 그 용달 블루 말고 얘는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를 처음에 애플 이벤트에서 발표했을 때 보자마자 든 느낌이 약간 그 삼성의 옛날 갤럭시 노트 7? 삼성의 갤럭시 노트 7 이거 왜 가지고 있는지 화재 사건 때문에 단종되고 뭐 리콜까지 다 들어갔던 모델인데 이거 딱 블루 코랄 모델 이거 저도 요거 블루 코랄이거든요. 보시면은 블루 코랄 뭐 옆에서도 한번 블루 코랄 모델인데 이 색상을 약간 보는 듯한 이때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그냥 은색이나 뭐 검은색이나 그런 계통을 사용했었는데 저 때 이제 진짜 엄청 예뻐가지고 딱 샀었는데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구매해봤는데 되게 이쁘네요. 일단 색상이 뭐 블루 코랄 그 색상이랑은 역시 이게 아무래도 무광인데다가 걔보다는 살짝 연한 하늘색이고요. 근데 뒷면을 지금 처음 딱 봤을 때 카메라 섬이 굉장히 커진 게 뭐 12랑 확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아이폰 12 프로나 프로 맥스를 쓰시던 분이 넘어갈 경우에는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그냥 아이폰 12를 안 쓰다가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는 아이폰 11이나 아니면 12 시리즈 그런 거 가끔씩 보다가 이거를 구매하신다 하시면은 뭐 그래도 좀 카메라 섬이 커진 게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섬만 커진 게 아니라 카메라 렌즈 자체도 커졌기 때문에 측면은 진짜 스테인리스 소재죠. 프로 모델이다 보니까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13이랑 13 미니 같은 경우에는 측면이 알루미늄의 무광 프레임이고요. 13 프로랑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이 유광에다가 스테인리스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테인리스 프레임이 좀 더 마음에 드는데 지금 카메라상으로는 되게 어둡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얘도 되게 밝은 빛이에요. 굉장히 이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전면에는 뭐 이렇게 종이가 하나 붙어 있는데 한번 떼보면 이게 12 프로나 뭐 12 시리즈에 비해서 이 위에 노치 사이즈가 줄어들었잖아요. 노치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카메라가 살짝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수화부 스피커가 위쪽으로 쭉 당겨지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요. 위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졌는데 디자인상으로는 저는 이렇게 위쪽으로 당겨진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 그냥 뻥 뚫려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서 노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됐는데 뭐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전원을 켜기 전에 잠깐만 구성품만 보고 가자면 굉장히 잠깐이에요. 든 게 없거든요. 요즘에는 삼성도 작게 나오긴 하는데 애플 스티커 이거 애플 스티커 재질이 약간 바뀐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여기 일단 유심 트레이 핀
유심 트레이 여는 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용 설명서랑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환경을 사랑해서인지 애초에 뭐 아예 안 넣어줬으면 좋았겠지만 이 지난번에 주던 거랑 약간 재질이 바뀐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그러네요. 이게 지금 이게 지난 아이폰 12 시리즈 때 주던 애플 스티커인데 얘는 스티커 이 뒷면이 비닐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환경을 사랑하는 종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우글우글하고요. 반면 얘는 쓸데없이 세세한 것까지 짚고 넘어가 버리는데 환경을 사랑하면은 C타입으로 바꿔주시지 왜 얘는 계속 말 같지도 않은 USB 2.0의 8핀 포트를 고집하시는지. 진짜로 이게 뭐 성능이라도 좋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는 싫어하지 않았을 텐데 성능도 뭐 USB 2.0이어서 엄청 느린 데다가 3.0도 아니고 굉장히 느린 이 케이블, 그것도 C타입에서 이 라이트닝 8핀으로 가는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C타입에서 8핀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박스 안에는 뭐 기본적으로 충전기가 같이 안 들어 있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는 삼성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C타입에서 출력이 나가잖아요. 이게 저같이 전자기기에 그 뭔가 이것저것 사는 사람도 이 C타입 출력으로 나가는 충전기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폰이 원래 그 옛날부터 넣어주던 5W 충전기 있잖아요. 그게 아이폰 10? 10S? 거기까지 들어갔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 11땐가 10S 땐가부터 고속 충전기 C2 그 C타입으로 출력 나가는 고속 충전기를 넣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1년? 한 2년? 그 정도 잠깐 넣어줬다가 아예 충전기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노트 9까지 15W 충전기, 삼성은 그나마 뭐 15W 충전기라도 넣어줬는데 뭐 요즘 시대에는 15W도 느리긴 하고요. 뭐 아무튼 걔네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그 25W랑 뭐 20W짜리 고출력 충전기를 이 충전기를 넣어준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빼버리니까 이 충전기가 보급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채로 이제 다시 타입으로 넘어가는데 기본 구성품에는 이제 충전기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상황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기로 넘어가서 외관을 잠깐 보면 뭐 뒷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섬,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 위쪽에 LED 플래시 마이크, 이거는 영상 촬영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가 있고 애플 로고 있고, 오른쪽 측면에는 전원 버튼, 그 다음에 뭐 이 절연띠, 왼쪽 측면에는 유심 트레이, 그 다음에 볼륨 버튼, 여기 애플 음소거 전환해주는 스위치 있고요. 상단에 아무것도 없네요. 네, 절연띠 하나 있고, 하단에는 마이크랑 스피커, 그 다음에 충전 포트, 절연띠랑 뭐 나사 구멍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그 오른쪽이랑 왼쪽에 구멍이 각각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4개, 오른쪽에 6개, 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거 전부 다 양쪽 다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오른쪽에 6개 뚫려 있는 이쪽이 스피커고 반대쪽이 4개는 마이크입니다. 하고 라이트닝 포트 있어서 얘가 최대 라이트닝으로 몇 와트까지 먹죠? 20와트인가요? 그 정도까지 먹을 거고, 전원을 키면서 말씀드리면 저장 용량 같은 경우에는 128, 256, 512, 1테라까지, 기본적으로 128, 256, 512는 12 시리즈 때도 있던 라인업이지만 1테라 라인업이 새로 추가가 되었고요. 이제 기본 128기가 모델의 가격은 동결인데 그 나머지 윗등급은 가격이 조금씩 인상이 되었죠. 비싸지긴 비싸졌는데 그래도 애플이 뭐 이것저것 넣은 것 치고는 덜 오른 것 같아요. 화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 프로랑 그 다음에 그 일반 13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6.1인치고요.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6.7인치입니다. 이 대각선 기준으로.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그 디스플레이를 뭔가 뭐 FHD? 뭐 그 다음에 QHD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항상 픽셀 해상도로 PPI로 나누죠. 해서 모든 모델이 대충 460 PPI 정도에 근접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2780? 그 정도의 1280 정도고요. 페이스 아이디 설정을 뭐 노치는 작아졌지만 페이스 아이디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니까, 이번에 뭐 온스크린 지문 인식 같은 거 들어간다 만다 얘기가 있었나요? 그랬는데 뭐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에 화면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뭐 13 미니랑
그러니까 이거 계속 미니랑 뭐 작은 모델, 큰 뭐 프로 맥스라고 부르기 조금 계속 부르기 힘드니까 아이폰 13 미니랑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 그 다음에 13 프로랑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 라인업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이번에 아이폰 13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60Hz 화면이 그대로 들어갔지만 13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120Hz 프로모션 기술이 들어가면서 뭐 LTPO 디스플레이도 같이 들어가서 최소 10Hz부터 최대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벌써 이슈가 좀 있죠? 네, 지금 설정을 마치고 홈 화면으로 들어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iOS 15가 깔려 있네요. 그러면 화면이 지금 120Hz 주사율이 들어가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데 확실히 부드러워진 것 같네요. 뭐 제가 지금 옆에 12%가 없어가지고 지금 비교를 못 해드리는데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12 프로 맥스도 같이 가져와서 비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화면 같은 눈에 보이는 화면에서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역시 120Hz 디스플레이일 거고요. 그 다음에 HDR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200니트, 그 다음에 SDR에서 최대 밝기가 원래 800니트에서 1000니트로 올라갔는데 이게 이렇게 밝기를 최대로 올렸을 때 1000니트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올렸을 때는 옛날과 똑같이 동일하게 800니트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햇빛 같은 게 직사광선이 이제 야외에서 뭐 이런 식으로 빛이 비춰지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조도 센서로 인식해가지고 최대 1000니트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지금 빛 치우니까 바로 다시 자동 밝기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좀 떨어져라, 너무 밝다. 그 다음에 이번에 칩셋 같은 경우에는 A15 바이오닉이 들어갔는데 뭔가 이제 잘려나가거나 다운클럭 된 거 없는 풀칩이 그 풀칩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거를? A15 바이오닉이 CPU는 6코어, 그 다음에 그래픽은 5코어가 기본이고 뉴럴 엔진이 16코어인데 뭐 뉴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능을 따질 때 많이 따지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다 16코어이기 때문에 배제해두고,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6코어 CPU, 2개의 빅코어랑 4개의 리틀코어로 이루어진 6코어 CPU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아이폰 12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4코어 그래픽, 그 다음에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5코어 그래픽이 들어갑니다. 해서 실질적으로도 그래픽 성능 차이가 한 20%인가? 그 정도 난다고 하는데 삼성 같은 곳에서 뭐 스냅드래곤 칩이나 엑시노스 칩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약간 아쉬울 수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4코어 GPU만 해도 충분히 이미 너무나도 충분하게 게임이면 게임, 뭐 그래픽 작업이면 그래픽 작업, 뭐 영상 촬영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미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딱히 아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어 개수가 그냥 줄어들은 게 이게 단순히 끝나누기를 위해서 그랬으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 아쉬울 수 있었겠지만 이게 지금 아무래도 한번 대충 유추를 해보자면 최근에 글로벌 뭐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칩의 생산 단가가 올라갔고 TSMC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TSMC에 위탁 맡겨가지고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TMI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차피 아이패드 미니랑 일반이랑 프로 하려면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말하도록 할게요. TSMC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가격 인상을 피해가지는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인상이 됐으면 원가가 그만큼 올라간 건데 최대한 소비자들한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어디선가 원가 절감을 했어야겠죠? 원가 절감을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반도체를 생산할 때 기본적으로는 6코어 CPU에 5코어 GPU 이렇게 딱 맞춰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산 공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생산 수율상 코어, 뭐 GPU 코어 하나가 죽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일정 전압 이상으로 좀 부하를 많이 주게 되면 그때부터 성능이 갑자기 급격하게 저하되는 그런 코어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방적인 경우면은 이제 그 CPU 칩을 아예 통째로 폐기 처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폐기 처분 안 하고 그것까지 최대한 살려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수율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클럭을 폈을 때 뭔가 발열이 심하게 생긴다던가 소위 말해서 이제 뿔딱 같은 경우에는 코어 클럭을 살짝 낮춰가지고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거기에 넣는 방식으로 살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어에다가 이제 전압을 높게 줬을 때 그때 이제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코어 한 개가 아예 죽었다. 근데 이제 다른 코어는 모두 멀쩡하고 동일하게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GPU 코어 한 개를 아예 폐기시켜버리고 그 아이폰 13 라인업으로 일반 라인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이 칩이 같았지만 그렇게 이번에 13 라인업에서 칩이 바뀌면서 상당히 원가 절감을 꽤 괜찮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자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뭐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덜 올랐죠. 아마 똑같은 칩 다 넣어줬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사악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CPU나 화면을 제외한 나머지 이번에 크게 바뀐 건 역시 이번에 카메라가 크게 바뀌었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 12 프로 맥스, 12 프로 맥스에 들어가던 메인 카메라, 그 센서 시프트 OIS 되는 그 OIS가 원래는 카메라 렌즈가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거를 센서가 통째로 이 판이 움직이면서 해주는 뭐 센서 시프트 OIS 기술이 들어간 그 카메라가 이제 프로 라인업이 아닌 일반 모델에도 다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12 프로 맥스 때 사용했던 그 카메라가 그대로 이번에 일반 라인업에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센서 시프트 OIS 카메라가 들어갔지만 메인 카메라로 12 프로 맥스에 비해서 13 프로 맥스는 조리개 값이 일단 f1.6이었던 게 f1.5로 굉장히 밝아졌고요. 센서 크기 자체도 더 커져가지고 더 많은 빛을 수강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메인 카메라도 한번 제가 써보고 리뷰해서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망원 카메라랑 초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그 조리개 값은 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AF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접사까지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최대 2cm인가 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다고 그래요. 스마트 HDR3에서 스마트 HDR4로 바뀌었는데 디테일이 굉장히 개선되었다고 하죠. 이건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기회가 되면은 12 프로 맥스랑 같이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델이 4K 6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K 프로레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128 모델 같은 경우에는 FHD에 30프레임까지 밖에 불가능하고 256기가 모델부터 4K에 30프레임이 가능한 건데 1분 촬영하면 용량이 6기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28기가 모델은 막아둔 건데 굳이 막아둘 필요까진 있었을까 싶죠. 그래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과연 일반인이 프로레즈를 촬영할 일이 있을까? 뭐 이거 영상 편집하기도 쉽지도 않을 건데 지원되는 툴도 빡빡해가지고 이번에 카메라에서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가 되긴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섬도 굉장히 커져가지고 지금 프로 맥스는 이 반 정도잖아요. 애플 로고의 반 정도? 반 정도 넘어오는 거, 이 정도 사이즈는 그래도 볼만한데, 봐줄만한데 일반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징그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반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세대처럼 프로 맥스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카메라를 넣어주더라도 디자인이 유지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번에 맞아 카툭티도 더 심해져가지고 진짜 엄청 심해졌어. 이게 보시면 그냥 봐도 엄청나게 그 카툭툭툭 튀인데 카툭툭툭 튀예요. 3번 튀어나왔는데 떨어뜨리면은 바로 굉장히 취약할 것 같이, 그래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맞다, 카메라 얘기하면서 이거 그 화소수를 까먹었는데 3개 다 그 12메가픽셀 1200만 화소로 화소수 자체는 전작과 동일해요. 하지만 그 센서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200만 화소 정도 되면은 충분히 저는 쓸만하다고 생각하고, 뭐 8K 영상 촬영이 안 되는 건 아쉽기는 하지만 8K 영상 촬영했다가는 그 발열 때문에 금방 막 꺼지고 난리 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LG 벨벳 영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굳이 벌써부터 8K가 휴대폰에 들어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걔는 뭐 그렇게까지 아쉽진 않고요. 대신 센서 크기가 커지면은 이제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노이즈가 덜 끼게 되면 화질이 좋다고 느끼게 되니까. 센서 크기가 깡패죠. 카메라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풀프레임 카메라를 괜히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f2.2 12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갔고, 얘는 뭐 아이패드에 들어간 120도 초광각의 그 센터 스테이지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은 일반각의 12메가픽셀 f2.2 평범한, 그냥 그저 굉장히 평범한 카메라고요. 그래도 요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후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의 강력한 칩셋과 만나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도 뭐 5G를 지원은 하지만 측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28GHz 초광대역은 지원하지 않고 6GHz 5G까지 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뭐 어차피 지금 국내에 깔려있는 망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도 좀 28GHz 대역폭 그것 좀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제약이 좀 있나봐요. 뭐 맥세이프 지난 12와 동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이 뒤쪽에 자석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 맥세이프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은 이제 가끔씩 일반적으로 케이스 씌우고 그 사이에다가 신용카드 넣어두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석으로 이 신용카드 긁는 마그넷이 손상이 안 되는지, 혹시 저는 그렇게 써보지도 않았고 걷다가 굳이 제 카드 가지고 실험해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뭐 만약에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12 이후 버전에서 이 사이에다가 카드 끼워놨다가 뭔가 못 쓰게 됐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뭐 지금까지 이슈가 안 터진 거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맥세이프 액세서리도 이번에 새로 출시했던데 그것도 가져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뭐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6E 6GHz 대역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두께도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늘었는데 지금 그냥 딱 한 손으로 들어봐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거 약간 폴드를 드는 듯한 착각이 드는데 한번 무게가 어떤지 재볼까요? 지금 13 프로 맥스고요. 238.8g. 그 다음에 많이들 이제 이거의 경쟁 대상으로 고민하고 계실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185.6g이고요. 얘는 아무런 필름 같은 거 붙이지 않은 상태고 유심도 껴져 있지 않고요. 얘는 유심도 껴져 있고 그 다음에 필름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필름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뭐 유심 껴져 있고 그 다음에 안쪽이랑 바깥쪽에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필름 붙어있고요. 이쪽에 카메라 쪽에 제가 강화유리 추가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277.1g? 잠시만요. 얘가 몇 g이었죠? 238.8g? 뭐 거의 240g 정도 되고 얘가 280g 정도 되는 거네요. 아이폰이 아직 폴더블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폴드의 무게에 도전을 하려 그러죠.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액세서리 같은 거 추가로 더 올리면 더 무거워질 테니까 케이스 씌우고 맥세이프 액세서리 같은 거 하나 부착하면 300g은 그냥 훌쩍 넘어가겠죠. 그거는 이제 한번 액세서리들 가져왔을 때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이게 배터리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안 그래도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갔는데 더 오래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측정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뭐 내부에서 추가로 보여드릴 게 있을까요? 이번에 그 120Hz 디스플레이랑 배터리가 늘어나고 칩셋 바뀐 거 빼고 내외부적으로 바뀐 게, 맞아, 그 램을 카메라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램이 생각나는데 굉장히 뜨겁네요. 여기가 칩셋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전작에서도 여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손으로 잡는 아래쪽보다는 위에 쪽에 있는 게 더 낫겠죠. 뭐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얄짤없겠지만 그래요. 카메라 막 켜고 끄고 하다 보면 옛날에 램 부족해가지고 막 리프레시 되고 그런 증상이 있어서 램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프로 모델은 6기가, 그 다음에 일반 모델은 4기가입니다. 프로 모델 6기가는 뭐 6기가 정도면은 충분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반 모델 4기가는 그래도 좀 짠 거 아닌가. 한 6기가 8기가 해주면은 좋았을 건데 4기가는 아무래도 리프레시가 좀 확실히 있거든요. 리프레시 싫으신 분들은 프로 모델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프로 모델은 너무 무거워요. 이거 무게에 예민하신 분들이면은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구매하시면. 프로 라인업은 이게 스테인리스로 바뀌고 배터리가 용량이 커지면서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애플 공식 액세서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아이폰 13도 굉장히 늦게 올라갈 것 같기는 하지만 올라갈 예정이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기다려 주시면은 맞다 전면에 세라믹 실드 들어가 가지고 뭐 기존 강화 유리에 비해서 4배 더 강하다 하는데 그거는 깨짐에 강한 거고 긁히는 거에는 오히려 더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지지만 않으면 된다, 긁히는 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폰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근데 긁히는 거조차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강화 유리 같은 거 붙이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애플 정품 액세서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